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아, 10분.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515회 3월 22일 옥설타임스 이널리 6.25 법칙 48.7% 포린 폴리시 성렬형 용산 이전 지방선거 철수 세운 희룡 네. 경원 태경 박진, 재원, 준석, 기현, 은혜, 영환, 태원, 키무라칸, 최국, 태우, 젊은 시각, 용석, 슈퍼, 미소녀 이런 제목입니다. 최국, 성렬, 포린 폴리시, 미국의 소리 방송, VOA, 자유아시아 방송, RFA, 스콧 스나이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김은혜, 박진, 키무라칸, 이준석,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최태원, 오세훈, 원희룡, 하태경, 김재원, 태용호, 강용석, 이창용, 김관진, JJ 플라이트, 아침안개, 김경률, 김영환, 젊은 시각, 슈퍼 미소녀, 강인선, 김일범, 6.25 법칙, 리서치 뷰, 지방선거 왜 48.7%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고요. 일단 댓글을 좀 21분. 은열이님 무사하셨군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프로미 안티중님 어서오세요. 가꾸토님 어서오세요. 묵고 따블로 간님 어서오세요. 이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TK 푸던 묵고 따블로 간 처음 뵙는 분이네요. 부바요님 어서오세요. 우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거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인드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두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그냥 성렬형의 어떤 직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렬형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한 시간을 갖고, 내일은 이제 쟁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경제 부분 뭐 여러 기타 등등을 다루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다루면은 이게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인드라가 한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오늘 뭐 매일매일 1시간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 오미크론 문제는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걱정해 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유님 어서오세요. 푼숙자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오미크론 걸렸잖아요. 확진자예요. 그래서 이게 경과를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인드라 강조했죠. K방역 실패는 정권 교체다. 이걸 굉장히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K방역 실패 이깁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K방역 실패 원인이 부동산이나 그런 걸로 이제 언론은 얘기하지만 인드라가 정확하게 짚잖아요. 지난 서울과 부산에서의 재보궐선거 승리는 K방역, 정치방역의 실패다. 이번 역시 대선에서도 K 정치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긴다. 이걸 강조했고요. 지방선거 승리합니다, 여러분. 왜? K 정치방역 실패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맹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있을 때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강조했잖아. 지방선거 이긴다.
인드라가 세계 최초 많지 않습니까? 성렬이 형 언제 주목했어요? 자, 지금 주목받는 성렬이 형과 철수 형 맨 처음에 서울시장막 얘기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주목했습니까? 인드라가 제일 먼저 주목했어요. 철수 형에 대해서. 그리고 성렬이 형이 FBI 국장 만난 거는 인드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드라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까지 문제 삼은 거, 예? 브라질 검사 출신 이런 얘기하면서 한 건 인드라가 처음이에요. 대통령 후보로서의 성렬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인드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필부님 어서오세요. 예. 테레님 어서오세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은 3월 8일 날 한 분께서 늘 인드라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한 분이 요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다. 조용히 지내면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겼냐. 거기다가 무슨 두질이 생겼다. 양성 반응이 생겼다. 이러면서 어떡하냐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인드라는 멀쩡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아무런 건강상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인드라가 아프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3월 8일날 기억이 나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공감세포처럼 물론 이 과학적으로 이 오미크론은 잠복기를 한 1일 거치면서 됐기 때문에 인드라가 만약에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1일 전에 이미 걸렸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잠복기가 하필이면 잠복기를 거치고 발현되는 시기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인드라가 몸이 으시시하더라고요. 저도 몸이 으시시하네요. 댓글을 쓰면서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죠? 그러면서 그런 댓글을 인드라 썼어요. 진짜로. 그때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그렇게까지 안 아팠습니다. 예, 안 아팠는데 이제 그냥 동감한 표시였죠. 인드라가 그분이 주변에 안 좋고 몸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그냥 반응, 뭐죠 이거 뭐야? 그냥 뭐 있잖아요. 친구가 아프다는데 나도 아픈 것 같아. 안 아프면서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그냥 리액션이었을 뿐인데 진짜로 아프더라고요. 인드라가 그 메시지 본 다음부터 그게 오후 3, 4시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몸이 그냥 그때부터 막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한 7, 8시쯤 오후 7시, 8시쯤에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있는 거야. 또 하필이면 없으면 그냥 문 닫고 가려고 했는데 손님이 있었어요. 그 손님이 9시까지 버티더라고요. 그 인드라가 얘기했어요. 손님 죄송한데 오늘 9시까지입니다. 그냥 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인드라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3월 8일이죠. 선거의 전날. 400만 불 넘잖아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단 열이 패팔 났어요. 열이. 아무 생각 못하게 그냥 열이 그냥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춥고 몸살이 났고 아무 생각이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또 공휴일아니에요. 선거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까지 열이 높았어요. 인드라가. 그래서 선거를 인드라 선거 투표 이번에 안 했어요. 원래 안 한다고 기권한다고 얘기했지만 투표할 힘이 안 됐어요. 여력이 안 됐고 혹시나 인드라가 할 생각도 있었어. 이거 성렬형이 이러다 지는 거 아닐까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겉으로는 투표 안 한다, 기권한다.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4.15 부정선거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그냥 몰래 투표할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3월 9일날 투표를 내내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네, 아팠다가 이제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개표할 때가 아니라 인들아 기억나? 그 다음날 그 새벽 2시인가? 4시, 3시인가? 그때 열이 떨어졌어요. 한 이틀 고생하더라고. 열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 이틀 고생하고 인들아 미접종자잖아. 그래가지고 이틀을 고생하고 새벽 한 2, 3시쯤에 4시인가 그러는데 그때 인드라가 비몽사몽간에 성렬형이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봤는데 새벽 4시인가? 성렬형이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TV 같은 거 못 볼 정신이 없으니까 휴대폰을 보니까 성렬형이 무슨 뭐 당선자 확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겼구나. 과정은 전혀 생각 못하고 이겼구나. 예상됐구나. 그냥 근데 그것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그러다가 3월 10일 아침 한 6시경부터 점점 태어난 증상이 말라리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인드라님께서도 비밀투표를 고려하셨군요. 댓글로 전염이. 어쨌든 간에 3월 10일날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열이 떨어졌어요. 한 이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하루면 된다. 하루 만에 이렇게 열이 가라앉고 저같이 나이 먹은 거나 당뇨병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며칠 간대요. 인드라는 다행스럽게 한 이틀만 간 거죠, 열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열이 있을 때는 목이 안 아팠는데 열이 가라앉은 다음부터 목이 인후염이라고 하죠. 목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인드라 기억해요. 이틀 동안은 열 때문에 몸살과 열 때문에 굉장히 그냥 고생했고 그 다음에 한 이틀 동안은 목이 아파가지고 인후염 때문에 고생했어요. 기침이나 가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아파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거에게 아주 좋은 건 코프 시럽. 이게 지금 소문이 났잖아요. 코프 시럽이 동이 났다 동네에. 그냥 여러분 아직 오미크론 걸리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인드라에게 권하는데 그냥 코프 시럽 갖다 놓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그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열 내린 데는 저기 뭐야 뭐죠 갑자기 타이네롤. 해열제는 타이네롤 하나. 그 타이네롤 하고 그냥 비상약으로 타이네롤하고 그 다음에 이 목 아픈 거는 코프 시럽 액상. 이게 그냥 직방이야 여러분. 인드라 경험담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못 구해. 지금 동네에 막 다 품귀 현상이 났어요. 코프 시럽. 그래서 그걸로 한 이틀 고생했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성렬형이 당선됐다 그건 아는데 뭐 이렇게 분석할 시간이 없어. 인드라가 그냥 그냥 누워있는데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어떻게 봐. 휴대폰도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가지고 한 4일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일간 고생하고 이제 강서에 보건소에 갔는데 강서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 포기하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죠? 무슨 뭐 신속항원 했더니 양성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강서보건소 포기하고 목동 양천구 뭐 이런데 갔더니 거기도 그냥 조기 완료가 됐다라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프니까 아픈데 막 거기 줄 서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좀 몸이 좀 괜찮은 다음에 그냥 줄 서가지고 확인받자.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월요일날이가 일요일인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저 홍대 또 강서에 갔어요. 보건소에. 그랬더니 또 줄이 엄청나서 있어.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홍대까지 홍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확진 받는 거 아니야. 홍대에서도 확진 받는데 줄이 또 꽤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30분 서 있었는데 제가 그게 또 갑자기 제가 그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목이 아프고 뭐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한숨도 못 잔 데다가 밥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무것도 안 먹고 오래 서 있으면 이게 딱 그 저혈당 당뇨 환자에게 걸리는 그 증상이 있어요. 저혈당 현상. 그래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줄 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쓰러져가지고 줄 서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어쨌든 그 무역적 끝에 홍대에서 검사 받고 그 택시 타고 왔습니다. 뭐 처음 갈 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올 때는 지하철 탈 자신이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했더니 턱진을 받았고 어쨌든 그 제가 여러분 덕분에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은 뭐 3, 4일 우리 나타샤도 한 3, 4일 걸렸는데 저는 아픈 게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아팠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이제 기침 감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다른 건 이제 열도 떨어지고 목도 안 아프고 코프 시럽 덕분에. 근데 이제 기침 가래가 계속 돼가지고 한 일주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이거 구건 탓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우연인데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인드라가 그 6.25 법칙이다, 뭐 48.7%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세상에 너무 관여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께서 인드라한테 자중해라, 잘난 척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가. 우연이겠지만 인드라 신을 믿게 된 다음부터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너무 잘난 척했잖아요, 여태까지. 맞은 게 있다. 인드라 설사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맞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인드라 때문은 아니고 신의 작용 때문인데, 인드라가 다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잘난 척 잘난 척 해봐야 인드라가 인드라지 뭐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좀 조용히 지내라. 그리고 이번에 성렬형이 당선됐으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먹어도 조금만 먹어라. 뭐 이렇게 성렬형 덕을 본다 할지라도 너 안 보면 또 뭐야? 성렬이 대통령 됐는데 덕 좀 봐야지. 인간인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덕을 보긴 봐도 너무 이렇게 막 들여놓고 뭐 먹고 처먹고 해쳐먹고 그런 거는 허락하지 않겠다. 좀 자중해라. 네가 한번 모범이니까 다른 저 인드라 이웃들 봐라. 주변에 다 소문낼 거 아니냐고. 봐라, 성렬형이 대통령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돈을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제3회 제4회 노스트라다무스가 다 됐을 거 아니야. 다 주변에 소문 냈으니까 좀 자중하세요. 그런 뜻 아닐까. 인드라를 하나 찍어가지고 뭔가 오미크론 걸리게 해가지고 좀 신이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신께서 뭔가 성렬형을 대통령 만드는데 초치지 말라고. 인드라가 앞에서 봐라 내 말대로 성렬형이 대통령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초치면 신께서 뭔가 다 계획하셨는데 막 앞에서 인드라가 막 찰랑찰랑 대면서 청기누설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어. 좀 잠자코 있어라. 그래서 오미크론을 걸리게 한 게 아닌가. 제 멋대로 인드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재통이 어서오세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그러니까 재수없게 너무 잘난 척하고 실속이 없잖아. 무슨 그런 거 그냥 명예욕 없어. 인드라 그냥 실속만 조금 챙겨주면
그냥 신도 고맙고 구교원도 고맙고 성렬형도 고마운 거지.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티내고 그래봐요. 다 조국된다니까. 조국이 왜 요즘 찐따가 됐냐. 지가 잘난 척하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예. 그러니까 조국이 운명이 된 거야. 지, 예? 지 부인 깜빵해가고 지 딸은, 예? 입학 취소되고 뭐, 예? 대학 된다더만 고려대. 예? 중졸이 안 된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야. 난 고등학교도 취소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는 조용하더라고요. 예. 외국어도 좀 뭐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중졸 아닌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야. 어쨌든 조국처럼 이렇게 나불거리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있던 복도 다 날아가. 조국이 입을 털어가지고 있던 복도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테네님, 노스님, 입 조심 좀 하세요. 예? 맞아세. 그래요, 부연. 아, 들어오던 복이 있는데. 근데 인드라 볼 때 노스님이나 테네님 다 복이 들어올 텐데 왜 오는 복을 다 쫓아내?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저도 쫓아냈지. 예, 인드라가 여러분들보다 선 경험자 아니야. 인드라가 쫓아냈어. 오동복을 다 쫓아냈어. 이게 말실수 때문에. 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제통님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시대정신이 맞아서 하느라 주역 근무 중입니다. 예, 가구토님 제가 무바연님 블로그에 글 쓸 때마다 급락해서 아닥가고 있어요. 예, 가구토님도 이 말 조심해야 돼. 예, 그렇게 예,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30분이나 벌써. 마자세 TV 덕분에 5년을 버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성렬형 당선 후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자세.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방역을 너무 잘해서 60만이 되었습니다. 잭 선생 대박. 그 다음에 우리 화랑님께서 노바맥스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저는 미접종자지만 이미 오미크론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노바백스 맞고 싶거든요. 근데 노바백스 한 번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노바백스도 2번 맞아야 되나요? 저 한 번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노바백스는 맞을 의향이 있거든요, 인드라가. 네.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미크론 한번 걸린 사람은 굳이 접종할 필요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아니 이미 걸린 사람. 윤여린이 우크라이나는 내일 얘기할게요. 그래서 민본자 얘기 들었습니다. 노바엑스가 거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성렬형이 99% 이긴다 해서 신경 안 썼다. 그래요. 연애가 중요해요. 연애 열심히 하시고 번따 잘하는 법. 인드라가 뭔가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지만 권고를 드리고 싶지만 찾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렬형 바이든 형하고 이례적 초스피드 통화 나눴다. 윤카 당선 후 바이든 형 야호 외쳤을 것 같네요. 윤카가 윤석열 각합니까? 그래서 줄여가지고 윤카입니까? 예. 윤카? 마이카? 소카? 윤카? 재밌는 표현이네. 윤석열 각하. 그래서 윤카입니까? 예. 테레님 노바맥스도 2번 맞아야 되는군요. 한 번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제일 좋은 백신이 끝에 나오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하여튼간에 대학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우리 둘째도 대학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칩 베이컨님, 인드라님 감사합니다. 인드라님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지끈하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구석 대청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옆에서 갈구는 마누라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그런지
평소처럼 청소하게 되는군요. 아, 우리 집사들만 아는 유머인데 이거 그 재밌는 유머인데 우리 고양이 집사들만 아는 유머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네요. 인생이 삼재인 이게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인드라가 이거 읽고서 8시 24분 이게 3월 8일 1시 39분에 투표 전날이죠. 이 문자를 본 게 인드라가 오후에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오후 8시 24분에 내 몸이 안 좋아서 퇴근합니다. 아니 이 문자 먹고부터 그 다음부터 이 문자를 본 게 한 4시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몸이 부시부시해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기 퇴근했어요, 인드라가. 예. 좀 나아지셨나요? 저도 확진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가볍다는 말, 저 거짓말. 이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 가족이 전부, 한 명 빼고, 가족이 전부 또 오미크론이 걸렸어요. 인드라 문자 보고, 인드라 글 보고, 그랬나요? 예. 백신도 안 가, 아예 백신 미접종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인드라가 이제 금연 금주를 선언했었는데 올해 금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달 됐죠. 예. 작년 말에 12월부터 금연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금연하고 있고요. 근데 금주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술을 안 먹었다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또 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술을 많이 늘으니까 오미크론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또 한 몇 주 동안 안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금연보다 금주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금주까지는 못하더라도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술도 많이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습관 정리합니다. 말이 복이 날아가요,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 이 복이라니까 운빨이라는 건 다 인드라 볼 때는 살아보니까 다 똑같이 기회가 가요. 근데 그 오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이게 마치 그 고스톱판하고 똑같아요. 포커판과 고스톱판에서 그 타짜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사기 기술이 아닌 것이라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운빨이 공통되게 다 같이 공평하게 간다는 걸 알고 자기한테 운빨이 올 때 최대한 끌어들이고 자기한테 운빨이 올 때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운이 없을 때 곤조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그냥 돈을 지르잖아. 열받아가지고. 예. 이러니까. 네. 기분대로 한다 이거죠. 충동에. 예. 그리고 딸 때는 열심히 따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예. 그런 어떤 위기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실수라는 건 위기관리의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운을 제대로, 자기의 들어오는 운도 제대로 챙기면, 더 많은 운을 신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오는 운들을, 그 기회만 잘 살리면 되는 건데, 그 기회를 못 살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하셔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펄 방송 시대정신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셨고, 스팸 메일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요. 신 얘기. 그렇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 그래서 이제 방송 공지 하게 됐고,
예, 확진돼서 이거 확진된 분이 오미크론 되신 분들이 많아요. 나팔산성에서 노안의 김하대가 차징을 한 느낌이네요. 아, 또 이렇게 표현이 좋으시네. 예, 그리고 또 한 분께서 대통령 고칠 때마다 징크스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 징크스 같은 건 이겨내셔야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술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인드라가 얘기하니까 40분 지났네. 아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40분 지났네요. 예. 인드라 1시간 내에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시간 반짜리가 됐겠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성렬형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최국 대박이 났네요. 우리 인기 개그맨 세계 최고, 세계 최고는 아니고 한국 최고의 정상을 달리는 인기 개그맨 최국, 이 모처럼 대박을 터뜨리는 정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국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라는 의미에서 인드라가 스포를 자제하겠습니다. 석열이 맞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맞을까? 윤석열이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데 인드라는 여태까지 성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렬이라고, 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드라의 입장은 여태까지 인드라의 어떤 표준어 개념들을 여태까지 강조했잖아요. 인드라의 표준어 개념은 그냥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게 표준어다. 그냥 인터넷에서 쓰고 있으면 다수 사람들이 그게 표준어예요. 인드라의 어떤 널널한 표준어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30년 된 표준어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인드라는 성렬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에서 알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최국 TV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인드라님은 서울말.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성렬형 당선인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민간주도 경제파라뎀 첫걸음. 여기에 대해서 성렬형 대통령을 보는 인드라 관점. 사마이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살을 낮추다. 세 번째, 운빨 대통령. 자, 여기서 6단체장 있는데 거기에 뭐 정경련, 허창수 이런 거, 허창수 같은 애는 무시하시고, 인드라 얘기했잖아 저번에 제명이 정경련. 이게 일본식 정경련이 일본식이거든요. 일본식 정경련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대한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을 좀 약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따로 있고 대한상이, 그러니까 대한상이 말고 중소기업청 또 그냥 그렇고, 중요한 건 여러분, 구기본 조직에 대해서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기본 조직 과거에 300인 위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상극위원회, 빌더버그, 그 다음에 오늘날 CFR. 왜 이렇게 구기본 조직이 변합니까?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기본 황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기본의 핵심 조직, 최고위 조직이 바뀌는 거죠. 경제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핵심이 누구냐? 오늘날 한국의 경제계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조직도 서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한국 경제계를 책임지는 넘버원이 누굽니까? 최태원이라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홍석현? 아닙니다. 홍석현 아니에요. 지금 삼국위원회 시대가 아니야. 유진도 아니야. 홍석현도 아니고 유진도 아니야. 최태원이에요. 한국의 지금 경제 넘버원은 이재용도 아니고 최태원이에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인드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6단체장에서 다른
애들 얘기는 무시해도 돼. 안 들어도 돼. 예? 최태원 얘기만 들으면 돼요. 저 최태원 얘기가 뭐야? 응? 발족노면이 대통령 됐을 때 홍석천이가 청와대 리포트 딱 제출했잖아. 삼성 보고서. 똑같아. 어? 최태원이가 대안 상의에 1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야. 참고하시라 이거야. 내가 강조했잖아. 최태원, 최종현 학술원. 응? 최종현 학술원이 어디하고 연결돼? CSIS, 예? 브루킹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최종현 학술원밖에 없어. 과거에는 넘버원이 민간단체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넘버원이었거든. 이제 넘버원은 최종현 학술원이 넘버원이에요. 인드라가 평가하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넘버2가 됐어.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재용이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렬랑 바로 옆자리에 최태원이 앉아있어요. 성렬랑 김종인하고 갈라설 때 느낌이 왠지 좋았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자, 최태원이 아닙니다. 인드라가 최태원 좋아하지만 최태원을 강조하는 건 지금이 중요한 건 성렬형이지 최태원이 아니에요. 최태원이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최태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강조했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최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성렬형이죠. 성렬형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인드라가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성렬형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찌라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렬형은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인간미가 없고 그냥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히 정권 교체 때문이지 성렬형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인드라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성렬형이 개인기가 굉장히 많다. 다른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없는데 성렬형은 뭔가 까도남 같다. 까면 계속 까도 도시에 매력 있는 남자, 뭐 이런 어떤 까도남, 이런 이미지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충청도 아저씨 같은 그냥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만만한 사람인데 만만하지가 않아. 이게 성렬형의 장점이다. 라고 인드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이 같다. 사마이 하면 뭐죠? 정권이 4번 바뀌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조조 집안의 가문의 견제를 끝끝내 이겨내고 실제로 삼국통일하는 하고 나라를 세운 게 사마이죠. 사마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또 이제 오부나가,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부나가, 뭐 무슨 새를 뭐 이렇게 비유하잖아,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오부나가 하면 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런 것 쪽으로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소설이 있거든, 대하소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반쪽노면도 기다렸죠. 뭐 김대중도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고. 하여튼 기다린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이 사마이 같다라는 건 뭐 김대중이나 뭐 반쪽노면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 성렬형도 다 이런 어떤 대기만성형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차이가 뭐냐? 예. 거기서 그렇게 성렬형이 기존의 김대중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반쪽 노면이나 하고 다른 어떤 차별성은 뭐냐?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만만하다. 자세를 낮추다. 인들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이 마자세 했을 때 그 두 번째 자세를 낮추다 라는 것들에 대해 주목하게 돼요. 저는 김대중을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인드라가 그 방영석, 네? 그 국회의원 그 노동보좌관 5급 노동보좌관 했기 때문에 김대중을 본 적이 있거든요. 가까운 데서. 예. 뭐 김영삼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인드라가 겪어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겉보기에는 막 그렇게 보일지라 몰라도 어쨌든 다들 어려워요. 측근들이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반쪽 노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드라가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성렬형은 정말 자세를 낮추는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요리를 막 해. 에? 첫 번째가 요리를 잘하잖아. 요리 셰프 아니야. 셰프 윤 셰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누라가 김건희 여사가 바보 같다 이러잖아. 아니 이렇게 여사가 자기 남편대로 대통령 될 남편보다 바보 같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드라가 최고의 영부인은 저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저 영부인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었지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리고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이 정수기조차 대깨 특딱 정수조차도 문전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래 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진돌님 어서 오세요. 설사 운동권이어가지고 영환이 형처럼 영환이 형 부인도 운동권이었잖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거든. 인터넷도 운동권이었어요.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겉보기엔 평등할지 몰라도 이게 대부분 커플들이 보면요 이렇게 노동운동에서 남녀가 만났다. 예를 들면 김영환이나 그 영환빈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수직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그 여성 쪽에서 영환 부인처럼 영환 부인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다 알아. 속으로 다 알면서 우리가 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듣는 거죠. 인드라 같은 사람은 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렬형은 진짜 자세를 낮춰요. 다들 만만하게 봐. 아니니까 뭐냐면 성렬형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 근데 인드라 나 하다못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야 정건이 안정건. 정건이도 강남에서 성렬형 이렇게 잠바 입고 허름한 잠바 입고 하는데 성렬형 하면서 쫓아가잖아. 그럴 만큼 이렇게 좀 검찰총장인데 그렇게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이상하게
그때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성령이 만만해 보였다. 신기하다.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갈 때도 보세요. 아니 뭐 준석이도 만만하게 보고 뭐 홍준표도 만만하게 보고 유승민도 뭐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성렬형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보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리더십으로 다 이렇게 예? 탁재훈이가 뭔가 리더십이 있거든. 얘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디라가 탁재훈이나 그 성렬형이 둘 다 충안고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 바람기가 없는 탁재훈이 성렬형이 아닌가. 탁재훈이도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얘가 예, 거기서 어떤 유머 감각이 있는데 재훈이가 원래 이렇게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인데 재훈이가 잘 개그하겠다고 나선 애잖아. 재훈이가 탁재훈이가 이 바람기가 문제인데 이 성렬형이 바람기가 없어. 바람기가 없는 탁재훈. 그러니까 사교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예.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 보여 사람이. 예. 뭔가 그리고 좀 지켜보면은 만만치가 않다. 처음에 딱 보기에는 만만한데 좀 지내다 보면 만만치가 않다. 알짜다. 뭐 이런 느낌. 자세를 낮추다. 이런 어떤 것이 이제 성렬형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력이 없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그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했던 게 자식이 없잖아. 예. 이 자식이 그러니까 뭐 스님 뭐 저기 수녀 신부 이런 거 사람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리사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고자라고 해서 사리사욕이 없겠냐? 예? 양자를 들여가지고 또 사리사욕을 취하잖아. 예? 양자. 그런 개념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하여튼 이건 새끼로 빠졌고 자세를 낮추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운빨 대통령이다 라고 하시는데 운빨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승부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문전비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문전비나 이재명 이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홍준비, 문전비, 이재명 스타일은 굉장히 비겁한 스타일이거든요. 이 비겁하면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이 승부수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승부수를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전비나 이 간만 본다는 철수형이나 말하자면 다 승부를 내고 싶죠.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야. 그건 운빨이 있냐 없냐인데 이 성렬형은 운빨이가 정말 굉장하다. 운빨이 진짜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이 같다. 자세를 낮추다. 대기만성 뭐 이렇게 하는데 대기만 오래 기다린다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고 검찰총장 되는 게 아닌데 이 백재건이라는 그 동물관상 보는 사람이 이재명 부인은 대통령을 꿈꿨던 야심을 가졌던 사람인 반면에 백재건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대통령 꿈을 꾸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된 거야. 운빨로. 그러니까 탁재훈이 바람기가 많은 거지. 시간 개념 얘가 그냥 그 애드립 그 탁재훈이나 걔나 애드립만 뛰어나는 애들이죠. 제가 볼 때 그냥 좋게 얘기한 거예요. 탁재훈의 장점 얘기하면 탁재훈이 그냥 충하고 출신이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바람기 시간관념 없고, 시간관념 없는 건 걔도 그 뭐지? 걔 탁재훈 컨트리꼬꼬의 또 같은 멤버도 비슷한 애인데 그냥 바람기 없다. 이걸로 다 퉁치는 겁니다. 예, 무가연님. 예, 바람기가 없는 탁재훈이다. 그게 자세 낮추다. 우리 탁재훈이 좋아하는, 우리가 탁재훈을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 예, 거리감이 없잖아. 정환이.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사마이 같다. 기다릴 줄 안다. 자세를 낮춘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감싼다. 그럼 무엇보다 운빨이다. 예? 잘생기건 똑똑하건, 예? 운빨 있는 사람은 못 당해요. 예? 어느 업계든 예? 운빨이 최고예요. 예? 능력이 얼마나 있든 뭐든 그 운빨이 예?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렬형이 대통령이 이왕 됐으니까 성렬형 운빨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이 운빨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운빨 있는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대한민국이 운빨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운빨 있는 대통령 성렬형, 운빨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운빨이 있어요. 네? 성렬이 운빨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운빨 있다고 얘기한 사람 대통령 네, 많이 접했는데 성렬형만큼 운빨 있는 대통령 못 봤어요. 자, 이렇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도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재미가 되지도 않겠지만 재미가 되면 전쟁 난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6.25 법칙을 인들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명인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고, 성렬형이 대통령 된다고. 6.25 법칙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못 되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여태까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경기도지사 출신이 앞으로는 될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단 이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이 나와도 좋죠. 이씨니까, 경기도 출신이니까. 경기도 출신이 대통령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씨는 어렵겠죠. 6.25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또 제명이가 나오면 좋겠죠. 인드라식 해체 번역이 본문 치하단에 있음. 한국의 새 대통령 평양의 위협을 이해한다. 성렬형의 승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돈독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미동맹 강화. 이게 foreign policy입니다. 그랜드 슬램, 말로 없는 헤드트릭을 기록한 거죠. 성렬형이 foreign affairs에 기고했고, foreign affairs, 그 다음에 foreign policy는, foreign affairs가 뭐 굳이 표현한다면 미국 공화당 계열이라면 foreign affairs는 미국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CFR이 중심에 있고, CFR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foreign affairs, 왼쪽으로는 foreign policy거든요. 근데 foreign policy조차도 성렬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군요. 그리고 foreign affairs는 어땠습니까? 성렬형이 기고를 했어요. 김대중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고한 것처럼. 자, CFR에서 인들어가 지난 방송에서 CFR에서 성렬형 상처했죠. 스콧 스나이더. 세계 최고의 정보기구, 국연 정보기구가 누굽니까? CFR이죠. CFR에서 성렬형 얘기하고, 미국의 소리방송, 미국 행정부죠. 자유아시아 방송 RFA, 미국의 타 얘기한 거네요. 뭐 타임이나 뭐 이따위에서 얘기하는 건 민간이에요. 민간. 뭐 로비에서 문전비 파셔 정권이, 좌익 파셔 정권이 돈 로비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뭐 어디든 블룸버그든 돈 들이면 좋은 기사 써주잖아. 그건 민간이에요.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그렇다고 이 나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민간 언론이라 그래서 무시하지 않지만 월스트리트저널,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타임즈 무시하지 않아요. 특히 뉴욕타임즈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은 뉴욕타임즈로 두고 있죠. 하지만 거기는 민간이에요. 로비드 해가지고 광고 좀 대주면 헛소리 좀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다 이거죠. 자기들 편집 논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CFR이나 포린 어페어즈하고 포린 폴리시는 달라요. 이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내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CFR 미의회 조사국, 의회 조사국에서도 얘기했죠. 미의회 조사국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뭐 음모론 같은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의회 조사국 이런 거 관심도 없더라고. 포린 폴리시, 포린 어페어즈,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이런 거 음모론에서 얘기합니까? 전혀 얘기 안 해. 인드라만 얘기하지. 자, 그래서 작년 최우수 선수가 바이든형이고 올해 최우수 선수는 성렬형이다. 그 다음에 성렬형이 더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는 일본 교수 타베빠 제명이가 차라리 더 낫다. 이 키무라칸 교수가, 자, 키무라칸 교수가 그동안에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베빠 입장에서, 반미 아베빠 입장에서는 운전비가 낫다, 이재명이 낫다, 여태까지 강조했잖아요. 아베빠, 반미 아베빠, 7시간 세월호, 문해 춘추, 일본의 우이파쇼 언론인 문해 춘추, 그 다음에 산케이, 이런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운전비가 반쪽 노면이 대통령 되는 게 100번 나은 게 반미 아베빠 입장이고 아베빠 입장이라고 인드라가 1000번 만번 강조했습니다. 그걸 키무라칸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외교가에서 인드라의 얘기가 아니라 외교가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국민들, 한국인들만, 세계화가 안 된 한국인들만, 무식한 한국인들만, 국뽕에 쩔은 한국인들만 이거를 모를 따름이죠. 국뽕에 쩔어가지고 이재명 찍은 애들만 모르는 거죠. 반일 파시즘에 쩔은, 자기가 파시스트라는 거를 망각한 애들만 이 엄혹한 현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인지부조화 때문에. 바로 문정부의 자해파쇼가, 이재명 자해파쇼가 반미 아베빠를 이롭게 한다는 거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운전비 빠나 이재명 빠만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누구죠? 그 서울시장에 나오는 개처럼 도쿄의 아파트, 명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애들, 이권이 있는 애들, 한국에서는 반이라고, 일본에 가서는 국내용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 반쪽 민주당 아닙니까? 국내용입니다. 그런 애들만 국내용으로 반이라는 반일 파시즘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반이라고 속으로는 스시에 이렇게 일본 양주 먹고, 이런 애들이 해골천처럼. 그게 반일 파시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비가 일제시절에 밀정이었는데 독립군이라고 우기는
반쪽 희선, 이런 애들이 반쪽 미당의 정치 아닙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키무라칸 아주 잘 얘기했고, 이거 봐요. 일본 여론이나 일본 정부도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이 얘기 인드라가 100번 얘기했잖아. 예?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친해지면 중간에서 일본이, 예? 말하자면 중간에서 이문 떼먹는 유통이 있는데, 예? 직거래하면 한국과 미국이 직거래하면 일부 중간에 있던 일본의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거를 문전비나 이재명이가 막아주는 거야. 직거래 한미 간에 못하게. 이거를 내가 80년대 운동권에서 절감했어요. 그 당시 80년대 때 반일 정서가 강했어요. 반일 정서가.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반일을 강조했거든. 그래서 다들 반일 의식이 강했다고요.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조선일보가 어떻게 얘기할 정도냐면 반일을 할 게 아니라 극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조선일보였거든요. 그때 이 좌파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 인드라 같은 반일의식이 투철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세뇌시켰냐면, 예, 반일은 전술이다. 전략은 뭐냐? 반미다. 반미가 우선이냐? 반일이 우선이냐? 이거를 딱 문제 제기하는 거야. 폼나잖아. 반미가 먼저야. 그쵸? 반미가 먼저예요. 그쵸? 그러면 반일은 전술에 불과해. 당신의 반일 정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지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놀라운 정도로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김구 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반일 투사지만 김구는 반미였냐? 아니다. 반쪽 일성은 반미였지만 김구 선생은 반미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 항일 투사였지만 반미가 아니다. 전술로서는 반일이지만 전략에서 반미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결국은 친일파다. 조마지 선생이 북한에서 처형당했죠. 항일 투사 조마지 선생이 왜 그렇게 당했습니까? 친미였기 때문이죠. 남로당파들이 왜 북한에서 다 숙청한 명분이 뭐죠? 친미파다. 반미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겉으로는 이 반쪽 주사파 애들이 겉으로는 수십 년 동안 김구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하죠. 좌의 파쇼들이 속으로는 김구 선생을 굉장히 깝니다. 김구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세력이에요. 인드라 강조하는 게 5, 6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구 선생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이 함께한 5월 동맹 혁명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김구 선생을 까내리는 게 바로 반쪽 좌파쇼 세력이에요. 반미가 아닌 친미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인드라는 놀라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민족 그 애들 있잖아, 그 맨날 무슨 민족문제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걔 아비가 다 친일파 아니에요. 걔네들의 전술은 뭐냐면 왜 김희선이나 이런 애들의 반미 친일파들은 공표하지 않고 오직 친미 친일파만 얘기하나? 민족문제 연구소 애들이. 이게 전략은 반미고 전술이 반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걔들은 친일이라도 반미면
자기 편이라는 기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인드라가 그래서 이게 친일문제연구소고 파쇼연구소고 반쪽문제연구소다 강조하는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에요. 반쪽문제연구소예요. 반쪽문제연구소. 예, 전략이 반미, 전술이 반일이기 때문에 친미여도 전술은 얘가 친일파여도 전략적으로 반미면 내 편인 거야. 얘는 까면 안 돼. 백낙청 애비가 반쪽 낙청 애비가 악집 반쪽이었잖아. 근데 왜 그동안 반쪽 낙청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을까? 애비가 악질 친일파였어도 백낙청 반쪽 낙청 반쪽 낙청이 왜 이렇게 박정희를 대통령을 깔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반쪽 낙청이 어떤 후레자식인가? 인드라가 강조했죠. 반쪽 낙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중만하고 인드라가 이해를 같이 가기 때문에 강중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강중만이 반쪽 낙청을 후레자식이라고 까기 때문에 인드라가 강중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강중만이 김대중을 인정해서 내가 강준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했어. 반쪽 낙청을 깔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강준만이라는 언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드라가 강준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쪽 낙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드라가 제안하는 거예요. 친미. 인드라도 일본 독립운동가 유관순 김구 선생 존경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간지하면서 우리는 이 반미 전략, 친일 전술, 이런 어떤 민족문제연구소, 반쪽문제연구소에 대항해서 이런 파쇼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 자유화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미. 이런 관점을 친미라는 전략을 최우선 가치는 친미다. 반중이 전술이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반일도 전략이 돼서는 안 돼요. 친미가 전략이다. 친미라는 전략 속에서 친일과 반일을 구별하고 때로는 우리가 친일파여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친미, 친일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전략은 반미, 전술은 친일, 이쪽은 인드라는 전략은 친미, 전술은 뭐 친일, 뭐 이렇게 뭐 한미 삼각 동맹 뭐 다른 게 없지 않냐? 뭐 똑같은 놈들 아니야? 다르다고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저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북한의 현실처럼 미래가 없어요. 인드라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이러한 전략은 친미, 전술은 친일, 이쪽으로 가는 것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무작정 포용하지 말자고 인드라가 강조하잖아. 그래서 지금 인드라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저쪽은 자주강자 파시즘론을 강조하잖아. 경제론에서. 이쪽은 식민지 근대화론. 인드라가 둘 다 부정하잖아요. 저쪽에 자주경제 파시즘론, 거기가 반미 친일 노선이거든요. 이쪽 식민지 근대화론은 반미 친일 노선이에요. 이것도 둘 다 반미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자주경제론 모두가 반미 노선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반대하는 겁니다. 진정한 한국 경제사론은 친미 경제사론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국제유태자본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알고 보면 반미예요. 제가 볼 때 저 자주경제 파시즘도 반미지만 둘 다 친일이고, 겉보기에만 자주경제 파시즘론이 겉보기에만 일제 수탈론 어쩌고 하면서 반일 내세우지 내용은 친일이에요. 이쪽도 친일이고 식민지 근대화론도 둘 다 친일이고 반미다 이거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제의 사과는 뭐냐? 국제유태자본론이고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수행한
예? 한국 경제론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 51% 데이비 록펠러 49% 박정희 대통령 예, 시작된 게 한국의 자본주의 시작이다. 이것이 예?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일도 인정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친미 예? 그 길의 자세다. 반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닌 그 길, 친미 그 길의 노선이다. 이것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김민훈이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큐무라칸 이 교수에게 100%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런 게 일본과 한국이 똑같아졌다. 한국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큐무라칸이 좋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처럼 꿈을 이룬 거 아니냐.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거 아니냐. 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드라는 그거에 대해서 큐무라칸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드라가 이 큐무라칸 교수나 일본 지식인들에게 전세계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픕니다. 세계화라는 목표가 있다고 인드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화를 포기했죠. 그래서 국기보는 일본이 세계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을 통해서 여태까지 자극시켰던 겁니다.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은 왜입니까? 한국만의 탓이 아니에요. 국기본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니까 한국을 옆에 있는 한국을 보고서 자극받으라고 국기본이 한국을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김대중 정권을 들어서게 해서 일본보다 세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일본이 세계화를 더 이상 안 한다면 국유원은 더더욱더 한국을 대한민국을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본에서 왜 BTS나 블랙핑크가 안 나옵니까? 가와이 배틀 그건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점을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핵심은 이거는 뭐 1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큐무라칸 좋은 얘기 하셨고 대부분 공감하지만 마지막 일본과 한국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화를 해야 돼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고 여타 부분에서 세계 1위, 그 다음에 과학 노벨상을 여러 가지 차례로 수상한 아주 훌륭한 국가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만의 특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세계화가 안 된 것이죠. 반대로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영토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BTS나 블랙핑크 이런 것처럼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손흥민처럼. 손흥민을 보세요. 일본 축구 선수들은 왜 그 능력에 비해서 소통이 부족합니까? 반면에 손흥민은 얼마나 다른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죠. 일본은 세계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소통을 잘하기 때문이죠. 문전비는 소통을 더 이상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입을 닥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국기본이 성희롱
소통 잘하는 성렬형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기시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렬형의 교훈을. 그래서 인드라가 있어 포퓰리즘 정부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CFR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거의 뭐 매일같이 읽지는 않더라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CFR 자료들을 검토한 사람들이라면 이 포퓰리즘이라는 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렬형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없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명이가 돼도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했을 것이고 성렬형이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입니다. 여기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렬형한테 있는 포퓰리즘은 뭐죠? 지금 40, 50대가 가지고 있는 포퓰리즘이죠. 40, 50대 지금 성렬형은 소위 말하는 60년대생 아닙니까? 이 60년대생이 가지는 포퓰리즘, 인드라도 60년대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고 60년대생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60년대 40, 50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 포퓰리즘의 정체가 뭡니까? 세 가지로 인드라는 요약하게 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죠. 첫 번째, 광주 지연이죠. 광주 80년 광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연을 혁파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분이 김영환이죠. 광주 민주화운동 배지를 떼어졌죠. 그리고 그 사건은 뭐죠? 광주에서 계속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연이어서 또 광주의 그 부상자회 조폭이 개입돼 있고 광주 5.18 부상자회 이런데 각종 이권이 개입돼 있고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지연이죠. 이것을 혁파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가 학연이죠. 운동권 학연입니다. 82학번이네, 83학번이네, 85학번, 인드라 85학 이런 85다 82. 그 당시에 대학생이 전국 청년의 20% 아무리만 전국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오늘날엔 90% 이상이 대학생이지만 당시에는 전문대 포함해서 20%밖에 안 된 것이 대학생인데 그 중에 운동권은 1%도 안 돼요. 인드라가 운동권이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거기다가 서울대, 연고대, 뭐 전남대 뭐 이런 애들 해봐야 얼마나 돼 쪽수가. 얘들이 다 해먹어. 이 운동권을 혁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민주화야. 이게 민주화 파시즘이라니까. 아까 그건 광주 파시즘, 광주 지연 파시즘. 두 번째는 운동권 파시즘, 운동권 학연 파시즘을 타파라. 이게 포퓰리즘이다. 세 번째가 뭐죠? 반일 파시즘이다. 혈연. 반일 혈연 파시즘. 아까 인드라 얘기했죠. 반중도 좋지만 반중은 전술이어야지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친미 반중이어야지 반중 친미는 파시즘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일도 파시즘이고 반중이 전략이면 파시즘인 겁니다. 반일 파시즘. 그래서 세계화라는 게 뭐죠?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화로 가자는 것은 뭐죠?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겁니다. 뭐죠? 광주 파시즘, 광주 지연 파시즘을 혁파라, 타파라. 민주화 파시즘, 민주화 학연 파시즘을 타파하고 자유화의 길로 가자. 학벌 없는 세상으로 가자. 그 다음에 반일 파시즘, 반일 혈연 파시즘을 극복하고 국제주의로 가자.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게 성렬형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과제죠. 인드라 볼 때는 성렬형이 이 과제를
시작하는 거지 완수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떨어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미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키무라 케네 교수의 견해지만 인들은 이제 시작이다. 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화로 가야 된다. 그게 통일이에요. 세계에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 내가 강조하겠습니다. 국유원이 바라지 않아요. 세계화가 안 된 통일은 절대 국유원 허가 못해요. 세계화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결코 통일을 해서는 안 되는 족속인 겁니다. 세계화가 된 대한민국 시민이야만이 통일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통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인들아 강조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인들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바이든 형, 예?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 국힘당 15년 집권을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아까 석패하시고 재선에서는 나서지 않는다. 중간선거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서서 미국 민주당 12년 대권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죠, 인드라가.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이요 대통령실까지 여기 용산 이전에 대해서 내일 얘기해야 되겠네요. 12시 29분 용산 이전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없는 얘기 용산 이전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드라가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만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성녀령을 대하는 진심 어린 3가지 관점. 사마이 같다. 기다릴 줄 아는 대통령이다. 두 번째,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격의가 없다. 만만하다. 처음에는 만만하지만 갈수록 만만치가 않다. 마지막으로 운빨이 있다. 인드라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운빨 있는 대통령을 모지 못했다. 성녀령이 일낼 것 같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성녀령의 과제로서 성녀령이 이뤄내지 못할 걸로 보지만 국유본이 기대하는 미션 3가지는 광주 지연 파시즘을 극복하라. 민주화 학연 파시즘을 극복하라. 반일 혈연 파시즘을 극복하라. 이것이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것이고 세계화에 가는 길이고 진정으로 그 길하는 길이다. 일본이 해내지 못한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운빨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침 운빨 있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성녀령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3월달만이라도 푹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선거나 기타 부정선거, 부실선거,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